여기는 이제 동생인 자고나란 전남 보성군이고요. 동생이 이제 여기서 20살 전까지는 오빠랑은 가정 형편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됐고, 아버지랑 이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랑 이제 셋이서 자기의 꿈을 좀 잘 펼치기 위해서 학업을 여기서 정진했던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를 동생하고 겪진 못했지만 매번 내려오면은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동생하고 이제 아버지랑도 좀 더 화목하게, 그리고 오빠들이 간혹 내려오면 좀 더 가족의 연을 끈끈하게 잇고 싶었던 그 역할을 했던 동생이에요. 청소년기 이후로 이제 부산이라는 곳을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꿈을 펼치고 싶은 곳이 이제 큰 도시다라고 해서 이제 광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제 저랑 많은 얘기를 그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율포 여기 해수욕장에서도 와서 또 나눴고, 방송계통으로도 일을 하고 싶어 했었고, 부산에서 한 7년여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꿈도 열심히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28세, 2021년에 나. 취업, 무엇이 되고 싶은가? 승무원, 공무원, 은행원, 커피숍. 나한테 행복한 일. 짧지만 알바하면서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늙고 싶은가? 돈에 초라하지 않게. 비극이 갑작스럽게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맞는 백신을 좀 늦게 맞으려고 했었나 봐요. 이제 자기가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백신을 맞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동생은 생업을 위한 이제 정부 지침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화이자 1차 백신을 2020년 12월 27일 날 개인 병원에서 이제 맞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생이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자기 아르바이트 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이제 외국까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자격증 공부, 그리고 그 뒤에도 자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들을 사장님과 동료들한테까지도 공유를 할 정도로 밝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백신을 맞고 나서 좀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허리에 통증 호소를 느껴서 치료를 받게 되다가 큰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1월 1일이었어요. 다음해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연유라 이제 자기가 걸어서 배뇨장애랑 이제 등 통증으로 이제 치료만 어느 정도 받고 장차 한 8시간 있다가 이제 퇴원을 스스로 또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생활을 응급실 내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의료진의 표정이 더 진지해지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병명이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초기 진단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병명에 대해서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그때 증상이 등이 쿡쿡 쑤신다, 그리고 다리의 감각이 점점 둔화된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배뇨작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등이 아프다 정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동생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랑 1층까지 휠체어 타고 바깥 구경. 오랜만에 시원하고 좋았다. 바깥바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빨리 내 두 발로 나가서 맞고 싶다. 그 병이라는 게 상당히 희박하게 걸리는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원인도 불명확하고 치료요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도 회복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동생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실을 다시 들어갔는데 동생이 정말 밝게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느 정도 오빠한테 보태줄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를 오히려 취업하는 입장에서 다독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동생의 생활고나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고자 동생을 잠깐 병원에 주간에 둔 채 제가 조금 이래저래 오후에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앞날이 창창하게 남은 청년이 그 다음에 일정인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넘어서 자기 꿈을 못 펼치는 시기가 와버리니까 동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회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단성 척수염을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병의 원인이 외부적인 주사나 이제 면역력 약화로 인한 염증의 발현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생의 치료가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주입이었고, 하지만 그 염증을 계속 추적 검사를 해도 염증은 계속 퍼져가고 있었고, 그게 불과 22일의 투병이었지만 마지막 생전 이틀 전까지 동생이 일기를 적었더라고요. 동생이 정말 간절했고 자기는 믿었고 분명히 나을 수 있었다고, 나을 거라고, 나아서 나는 꼭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늘의 뜻이 본인의 의지랑은 달리 되더라고요. 혹시 죽음이 다가온다면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가? 사고, 병, 자연사? 이 세상에 힘들고 슬픈 일이 많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감사. 몇 안 되는 행복한 일을 기억하며 조용히 잠들고 싶다. 횡단성 척수염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동생이 고인이 되기까지 저는 백신의 의심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간 동생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자 부검까지 그 장례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단명이 마지막에 바뀌더라고요. 척수염이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치신경 척수염으로 이제 병명이 진단이 됐었는데, 횡단성 척수염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시신경 척수염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과 요지는 등 통증, 하지마비, 좌하지, 이제 마비, 이제 염증 같은 게 부검을 했을 때 결과에서 그 시신경 척수염으로 배치했다는 점, 백신과의 인과성을 연결지을 수 없다는 점으로만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유족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기저질환으로서 인과성을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됐는데, 최근에 질병청 직원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시간적 우연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적 우연성이란 작은 예시로 감기가 걸리더라도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감기가 걸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납득이 안 됐어요. 절차 과정들은 원인이 저는 명확히 보이는 것 같은데 척수염이 갑자기 걸렸다. 그러니 이 자료들을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면 안 될까 하는 바람에 저는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또 똑같을까 봐 두려운 거죠.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동생이 이제 없는 자리에서 흔적을 찾아가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있는 사실조차도 시선이 달리 보게 돼버리면 이거는 위로가 아닌 거거든요. 아마 피해 가족들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구 때문에 맞았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라는 그 제가 느끼는 그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그런 품을 한 번만 건네줬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뿐 하나거든요. 다 그런 마음이실 거고요. 1월 8일 토요일. 배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배변과 배뇨 활동만 혼자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수치심이 극에 달했다가 자포자기. 어디로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스테로이드를 알약으로 바꿔서 그런지 열이 많이 난다. 광주에 계시는 이제 코로나 백신 후유증 혹은 유가족을 만나게 돼서 듣게 됐는데,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가슴 한켠에 아픔과 고통이 계속 묻어만 두고 있지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광주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전국의 모든 유가족들이 원인이 불명확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이렇게 아픈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인이라도 알면은 무언가 정리가 되거나 혹은 준비가 될 텐데 아무도 그러한 측면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생을 이제 묘지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은 동생에게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결과가 뭔지를 몰라서 동생한테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동생의 꿈이 가족들하고 한번 모여서 여행을 간다든지 사진을 한번 찍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동생의 일지 혹은 저희에게 남긴 편지랄까요? 그걸 보면서 형제들하고 대화하는 법, 아버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 저희한테 보내줘서 고맙지만 그 사이에 동생도 있었으면 하는 이 모든 게 다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지 못한 1월 15일 토요일. 오빠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아직 걱정이 없다. 어서 치료가 잘 돼서 걷기만 해.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지만 난 괜찮다. 앞으로 잘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 것 같다. 사고 싶은 게 많아졌다. 마지막에 동생들 책이나 메모나 흔적들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보고 배웠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해서 동생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더 어른이었고요. 더 강단이 있었고 자기 삶에서 책임질 줄도 알았고 그리고 가족을 누구보다 더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자기는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목적한 바를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애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